이번에는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변하는 과정. 온도가 일정하니까 등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변하는 열역관 과정을 등온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일러 법칙 얘기했었죠? PV 그래프를 그릴 때 쌍곡선 하나만 그려. P1, V1, P2, V2가 같다 이 말이죠. 아까 PV 값이 바로 뭐라고 써?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같다는 뜻이야. 어느 지점에서나 온도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곡선은 등온 곡선이에요. 기체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는 것이 바로 보일의 법칙이죠. 온도가 일정하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델타 T가 0이겠지.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관계가 있잖아.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0이겠지. 그러면 압력이 밑에 있는 이렇게 있는 그리고 부피가 V1에서 V2로 변했으니까 P 밑에 있는 부피 변화에 해당하는 넓이, 이 넓이가 바로 뭐가 해당하냐면 한일의 양이죠. 근데 이 도형이 사다리꼴 모양은 비슷하지만 여기가 곡선이기 때문에 계산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부피를 계산하는 게 뭐라고 써요? 적분하는 거예요. 그지만 하여간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일을 한 거지. 그지만 이게 숫자적으로 비교하는 게 또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도형을 빤듯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얘가 2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일단은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여기 넓이는 1이죠. 이 넓이는 2분의 1이죠. 두 개 합치면 얼마냐? 1.5죠. 예? 그런데 여기는 곡선으로 돼 있잖아. 그럼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파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는 이 사다리꼴 넓이보다 좀 작잖아. 그러니까 얘가 한 일의 양은 1.5보다 작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죠. 또 연력학 일법칙을 쓰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 지금 현재 등온 과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온도 변화가 없잖아. 델타 T가 0이잖아.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잖아. 0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없어지니까 Q는 W잖아. 그런데 부피가 늘어났잖아요. W가 0보다 크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Q도 플러스죠. 플러스란 건 아까 뭐라고 해서 열을 흡수한 거죠. 흡수한 열량만큼 일을 하는 거지. 오케이? 만약에 100만큼의 열을 흡수했다면 일을 얼마 했습니까? 근데 P와 델타 V를 몰라도 100이라는 건 알 수 있지. 정리해 봅시다. 등온 과정은 그래프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이렇게 부피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델타 V가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W는 P 델타 V가 돼서 다시 쓸까 그냥 0보다 크죠. 일을 한 거지. 그 다음에 등온이잖아. 온도가 변하지 않았어. 델타 T가 0이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0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Q는 델타 U 플러스라는 연력학 제1법칙인데 온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얘가 0이잖아. 그럼 바로 뭐가 됐어요? Q는 W가 되는 거죠. 근데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일을 한 거니까 얘도 플러스가 돼서 열을 흡수해야 한 거지. 자, 등온 과정 그래프 다시 그려봅시다. 몇 번이고 그려봐야 돼. PV 그래프. 자, 부피가
팽창하면 이렇게 써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부피가 이렇게 팽창한 거죠. 이 넓이만큼 일을 했다. 온도는 일정하다. 압력은 작아졌다. 부피는 커졌다. 그죠? 자, 부피 변화가 0보다 큽니다. 그럼 일을 했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일 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0에서 Q는 W야. 그런데 W가 플러스 때문에 0보다 크죠. 그래서 이걸 W가 0보다 큰 경우는 일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기체가 흡수한 열량 Q와 같다. 같다 이 말이야. 근데 압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부피가 감소하는 거. 줄어들었으니까 델타 V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W도 0보다 작아서 일을 받은 거지. 또 연력학 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되는데 온도 변화가 없으면 얘는 0이야. 부피가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체가 받은 일만큼, 마이너스는 받은 거야. 열을 방출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은 열의 출입이 없으니까 Q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단열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PV 그래프 두 개, 하나, 두 개를 그리고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잘 그려야 돼. 이쪽에서 이리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은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자, 딱 보니까 압력 작아졌죠? 그 다음에 온도는 위에가 높고 아래가 낮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온도는 내려갔어. 내부 에너지 감소해야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속도 느려져. 이건 세트 메뉴 항상. 그리고 부피가 커졌으니까 이만큼 넓이만큼 일을 한 거잖아. 이러고 다 계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자.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W가 0보다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한 거다 이 말이잖아. 일을 한 거다. 열의 출입이 없이 부피가 늘어난 것을 단열 팽창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열을 흡수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연력학 제1법칙 써볼까?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되는데 Q가 0인 것이 단열 과정인데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얘가 플러스야. 그럼 0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잖아. 델타 U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온도는 내려가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W는 마이너스 델타 U 이렇게 쓰면 돼요. 즉 기체가 일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감소한다. 즉 온도고 내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열 팽창 곡선으로 온도 위에 있는 것이 온도가 높고요. 여기는 온도가 다 같은 지점이고요. 여기는 아래대로 온도가 같은 지점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100도다. 이쪽은 90도 선이다. 어디에서나 100도고 여기는 어디에서나 90도예요. 아래쪽이 비교해보세요. 여기가 PV 값이 크고 얘는 PV 값이 작으니까 온도는 위에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등원 구성이 두 개 있는 거야.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항상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하죠. 그러면 단열 팽창을 하면은 팽창을 했으니까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온도가 내려갔죠. 그러면 우리 연력학 1법칙도 써야지.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되는데 Q가 0이야. 그런데 부피가 늘었으니까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그래서 W는 마이너스 델타 U.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감소한다. 이렇게 이 말이랑 이 말이 같은 말인데요. 부호가 서로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똑같죠. 자, 단열 과정에서 부피 변화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부피가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PV 그래프 두 개 그린다고 했죠. 단열 팽창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압력 작아졌죠. 온도 내려갔죠. 그 다음에 델타 V 0보다 크니까 일을 했죠.
연력하기 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뭐가 Q가 0이야. 그러니까 부피가 커졌으니까 일을 한 만큼 마이너스 델타 U다 그랬죠?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온도가 내려간다. 그 다음에 반대 거꾸로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단열, 이거를 압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열 팽창. 그러면 압력이 커졌잖아. 위로 올라갔으니까 온도도 높아졌지. 내부 에너지 증가했잖아요. 그 대신 부피는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여기에서 이리 갔으니까 부피 델타 V가 0보다 작다. 이거는 1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또 연력학의 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는 W가 마이너스라는 얘기 0보다 작으니까 그러면은 델타 U는 마이너스 W. 기체가 1을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오케이? 이거 하기 전에 이거를 해야겠다. 우리 단열 팽창의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물이 증발하죠. 열을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물이 증발하죠. 증발. 그러면 수증기가 돼서 다시 걔가 더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지잖아요. 압력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작은 놈이 커져 버리는 거죠. 대부분이 부피가 커지려면 열을 공급을 받아서 커지하는데 열의 공급 없이 갑자기 얘가 부피가 확 커지는 거죠. 커져. 열이 공급 없이 부피가 확 커지다 보니까 온도가 뭐 한다? 내려가죠. 온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 수증기가 물방울이 바뀌는 거예요. 물방울은 응결이 되잖아요. 이슬점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어요. 이게 기상현상,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죠. 이게 단열 팽창이죠. 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입 모양을 좁혀가지고 주둥이를 이렇게 해서 공기를 쫙 불어보세요. 그러면 공기 입에 나오면서 옹물이 갖고 오면 갑자기 공기가 확 퍼지죠. 그러면서 뜨거운 음식을 식혀주잖아요. 온도를 내려주는 거죠. 만약에 입을 크게 벌리고 하고 품어보세요. 그럼 더 뜨겁겠지. 단열 팽창의 원리를 이용을 한 겁니다. 열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장치를 열기관이라 한다. 기체 분자들이 지니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내부 에너지. 기체가 흡수한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기체가 내부 에너지 흡수한 열이니까 Q죠. 내부 에너지 델타 U 변화량이니까 외부의 한일 W. 이게 뭐야?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연력학 제1법칙이죠. 문제 풀어봅시다. 내부 에너지에 대한 설명.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종합이 아니다. 하나 더 플러스를 해야죠.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만 따지는 경우가 있죠. 이상기체. 여기는 보통 기체는 두 가지 다 합쳐줘야 돼. 역학적 에너지야. 모든 기체는 분자의 크기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무시하다. 모든 기체가 아니라 얘를 무시할 수 있는 기체는 이상기체. 이상. 잘못됐죠?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그렇죠. 비례한다. 어디에? 온도에. 맞았죠. 얘만. 또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체 분자는 분자 사이의 인력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이때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기호를 써야겠다.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이상기체의 경우 틀렸네.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분자들의 그렇죠. 운동 에너지의 총합과 같다. 이상기체에 5,000줄의 열량을 가했더니 Q죠. 기체가 팽창하면서 일어났다. W죠.
내부 에너지 증가량 델타 U를 구하라. 그러면 뭘 쓰는 거야? 연력학 1법칙 쓰라는 얘기네. Q는 델타 U 플러스 W. Q가 얼마? 5,000. 내부 에너지가 모르니까 네모. W가 얼마? 3,000. 그럼 얘는 얼마야? 그렇지 2초. 이렇게 하면 됩니다. 4번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합이다? 아니다.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까지 합치야지요. 부피가 팽창이다. 델타 V가 0보다 큰 일을 한 거죠? 일을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한 것이다. 잘못됐죠?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기체 분자의 속도 빨라진다. 이게 세트 메뉴. 오케이? 만약에 온도가 내려가면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감소한다. 속도 느려진다. 세트 메뉴로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이상기체로 채워진 실린더를 나타낸 것이다. A 부분에 여기다가 열을 가했대. Q. 열에너지를 공급했더니 내부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U 델타 U 한일 연력학 1법 줬어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얼마나 주었어? 600을. 내부 에너지가 400이야. 그럼 얼마만큼 일을 해야 돼? 그렇지 200. 연력학 1법칙이다. 열 에너지. 연력학 1법칙 써볼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야. 델타 U는 열 에너지와 해당하는 거죠. 열과 관계된 거. W는 다시 쓸까요? P 델타 V잖아. 부피의 변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다 맞죠? 기체에 가해진 열량은 기체 열량 Q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한일의 합이다. 그렇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자, 맞죠? 등적 과정은 또 표시. 샥. 열을 받았을 때 위로 올라가야죠. 부피가 팽창하는 게 아니라 부피가 일정해야지. 변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이건 맞죠?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자,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7번. 딱 보니까 압력이 일정하니까 무슨 과정이야? 등압 과정이죠. 외부의 한일은 0이다. 부피가 이만큼, 이 넓이만큼 일을 했잖아요. W는 P 델타 V인데 P도 있고 얼마만큼 일을 했어요. 쓴다면 P에 V2 빼기 V1 이만큼 일을 한 거잖아. 잘못됐죠? 기체에 공급한 열은 모두 등압 과정일 때는 연력학 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되어야 돼. 그런데 온도도 올라갔으니까 온도 PV 값이 커졌으니까 플러스 1도 했으니까 플러스 그럼 얘도 플러스죠? Q가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죠. 내부 에너지 증가만 사용하는 게야 1도 해야죠. 그러니까 더하기 W가 빠졌지.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 그렇죠. 온도가 올라갔잖아. 온도 올라간 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여기서 PV1하고 PV2 값을 비교하면 PV 값이 더 커졌으니까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속도도 빨라지는 그런 세트 메뉴가 있다고 그랬죠. 10번 그림과 같이 부피가 같다. 부피가 VV로 같다. 동일한 이상기체 분자수가 여기는 N개 들어있고 여기는 2N개 들어있다. 온도는 T고 얘는 2T다. 이때 내부 에너지가 얼마냐?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NT. 개수와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개수 N, 여기는 2N. 그리고 여기는 온도가 T, 얘는 2T. 몇 대 몇? 1대 4. 1번이죠? 11번.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내. 단열이라는 것은 딱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야. 열을 가했더니 Q를 가했더니 서서히 올라갔다. 속도에 변화가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등압 과정이라고 했죠. 근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물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누르는 힘이 똑같다는 얘기는 압력이 같다는 뜻이야. 그럼 이것도 그래프를 하나 PV 그래프를 그린 거야. 등압 과정에는
열을 공급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자, P는 뭐 한다? 압력은 일정하다. 그 다음에 부피가 델타 V 0보다 크죠?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PV 값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온도 증가해야죠. 내부 에너지 증가해야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커져야지. 속도 빨라져야지. 자, 압력 감소했습니까? 일정해야지, 일정. 온도 증가했죠? 그 다음에 연력학 1법칙 꼭 써야지. 항상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도 플러스잖아. 온도 올라갔고. 1도 했으니까 플러스. 두 가지 다 있잖아. 공급한 열량이 내부 에너지에도 사용되고 일을 하는데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열량을 100 주면은 내부 에너지는 60만큼 증가하고 일은 40만큼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델타 U가 빠졌지? 이음번만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력학 제2법칙인데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해야겠네. 우리 등적 과정하고 등압 과정에서 요걸 한번 해보자. 연력학 1법칙을 한번 써보자고. Q는 델타 U 플러스 W고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등적은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일을 하지 않아. 그래서 Q는 델타 U 이렇게 됐죠. 등압은 다 돼야죠. 그럼 똑같이 100만큼의 열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등적 과정의 경우는 내부 에너지가 얼마 증가해야 돼? 그래, 100 증가해야 돼. 그런데 등압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쌀까? 예를 들어서 100을 주면 내부 에너지가 60 증가하고 1은 40 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등압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얼마만 증가했어? 60이고 등적은 100이죠.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누가 더 큰 거야? 그렇지. 등적 과정이 크죠. 그럼 온도는 또 똑같이 10도에서 시작했다면 누가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가? 얘는 100만큼 올라가고 얘는 60만큼 올라가야 하니까 등적 과정이 등압 과정보다 온도 변화가 더 큰 거야.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연력학 제2법칙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아마 해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꼭 들으셔야 합니다.